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위치관계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배우는 위치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이 가능한 내용만 배우니까 부담 없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공식을 통해서 어떤 답을 구하는 수학적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림이나 그들의 관계를 보고 그 위치 관계라는 둘의 위치 관계, 둘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보통 어떻게 만납니까? 혹은 안 만납니까? 이런 위치 관계를 묻는 단원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점과 직선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직선 L이 있는 상태죠? 이 직선 L이에요. 그럼 L이 왜 이렇죠? 그러면 L자가 이게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일자랑 별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쓰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필기체로 이렇게 써요. 직선의 줄임말, L이라고 썼어요. 근데 점을 보니까 여기 있는 점 A는 여기 찍혀 있네? 점 B는 여기 찍혀 있고. 그럼 점 B부터. 점 B는 직선 L과 어떤 위치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면 둘이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안 만나고 있죠? 근데 점과 직선은 만난다, 안 만난다 표현하지 않고 이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B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 B는 직선 L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보통 표현해요. 점 B는 직선 L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있지 않다.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위에 있지 않다. 이상한데? B는 직선 L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에 있잖아요. 이건 아래에 있고.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위는 위에서 볼 때 직선상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직선상에 있다. 직선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선에 놓여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놓여 있나 물어봤는데, 위에 있지 않다는 뜻은 직선상에 있지 않다. 직선에 놓여 있는 점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 A는 직선 L에 찍혀 있는 점이죠. 얘를 직선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느낌은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이 점이 직선 L 위에 딱 놓여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위에 있다 할 때 이 위가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위치 관계에서 위는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점에 있냐, 그 위치에 놓여있냐, 아니면 그 위치에 놓여있지 않냐를 말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고, 그 다음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도 그렇죠. 이 점이 평면에 놓여있으면 그 점은 평면 위에 있다. 평면이 아닌 바깥쪽에 있으면 그때는 점 B는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알겠죠? 혹은 평면 바깥에 있다. 얘도 그런 표현 써요. 점 B는 직선 바깥에 있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바뀌다 혹은 놓여있다는 뜻을 위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평면에서 두 직선이 놓일 수 있는 위치 관계. 평면이면 이렇게 공간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종이에다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종이에다 내가 두 직선을 그릴 때 그릴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 관계. 두 직선이 나란하게 긋지 않으면 무조건 직선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선 위에 나머지 직선 하나 이렇게 다시 그려요. 모든 점이 서로 포개어지도록. 이랬을 때를 일치한다라고 표현하고 두 직선이 같다라는 뜻이고, 평행하다는 말은 아시죠? 서로 나란하게. 근데 선생님 여기 좀 이상한 게 왜 직선인데 끝까지 그리지 않나요? 끝까지 그릴 수 있나요? 직선의 끝이 어디 있나요? 끝까지 그릴 수 없으니 적당히 그리는 거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죠? 근데 선생님 평면인데 왜 평행사변처럼 생겼죠? 그게 아니고 이 평면도 직선처럼 무한히 큽니다. 첫 번째, 무한히 큽니다. 두 번째,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양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양도 따로 어떤 모양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히 크다는 뜻은 계속 그릴 수 있나요? 계속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그리는데
너무 네모형 모양처럼 보면 이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라고. 그래서 평행사변이 아니에요? 평행사변 아닙니다. 그냥 무한히 모양이나 크기를 알 수 없는 무한히 큰 평면을 보통 앞으로는 이렇게 평행사변 형태로 그려요. 아셨죠? 그려놓고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평면 위에 직선을 그리는 방식은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어려운 말인가요? 어렵진 않죠? 네. 네, 그러네요. 124번부터 126번까지 오른쪽 그림이 없네요. 이건 놔두세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림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단원 갑시다. 좀 전에는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였죠. 이번에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떠 있는 상태 있죠.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데,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좀 헷갈리겠지만 일단 이거 보는 사람들 기준인 거니까 이렇게 이런 공간 안에서 내가 두 직선을 놓아요. 근데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위치 관계, 두 직선 어떻게 그릴 수 있고 어떻게 만나게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아니면 이렇게 만나게. 어느 쪽에서 만나든 이렇게 만나게 그릴 수 있어요. 아니면 평행하게 그릴 수도 있죠. 됐니? 그리고 이렇게 일치하게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아까 평면에서는 안 나왔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공간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지 않아. 근데 평면에서 만나지 않는 거는 평행밖에 없죠. 잘 떠올려보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 평면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얘는 어차피 만난다는 뜻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일치한다는 뜻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면에서 두 직선 위치 관계 중에 안 만나는 거는 평행밖에 없어요. 근데 공간에서 두 직선 위치 관계 중에 안 만나는 거는 평행도 있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만나나요? 얘는 위아래를 뻗는 직선이고 얘는 좌우로 뻗는 직선이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어요. 만나진 않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평행해? 평행도 아니야. 평행은 나란해야 돼. 진행망이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뻗고 얘는 이렇게 뻗기 때문에 진행방향이 달라요. 평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야. 만나지 않으면 평행인데 평행하지도 않대. 그래서 공간에서 이런 위치 관계, 만나지도 않으며 평행하지도 않은 이런 관계를 꼬인 위치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꼬인 위치라 불러요. 이런 꼬인 위치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의실만 해도 보세요.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칠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직선이 있죠. 이 직선과 강의실의 왼쪽 끝에 있는 저 천장에서, 위쪽 천장에서 저 뒤쪽에 있는 천장에 이르는 저 직선과 무슨 관계입니까? 말해보면 이렇게 되는 직선과 이렇게 되는 직선은 만나나요?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행합니까? 평행 관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꼬인위치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꼬인위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이렇게 꼬인위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이거는 참고로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참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니까, 첫 번째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질 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한 직선상에,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놓이지 않는다는 뜻은 조록 이렇게 있다는 뜻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다는 뜻이야, 세 점이. 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칠판에 해당하는 이 평면밖에 없어요. 다른 평면이 이 세 점을 동시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나요? 한 직선상에 놓이지 않은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칠판이라고 보이는 이 평면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고, 두 번째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 평면에 놓일 수밖에 없는, 평면이 하나로 그려지는 조건인데, 한 직선과 그 직선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아까 말한 서로 한 직선에 놓이지 않는 이 세 점 있죠. 세 점 중에 두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요. 그러면 한 직선과 나머지 한 점은 직선에 놓이지 않죠. 그럼 직선 하나랑 나머지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게 한 직선을 지나는 세 점이 있었죠. 근데 얘를 그릴 때 이렇게 두 개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그릴 수 있죠. 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평면 위에 있는 세 개 점이 이한 개념이 아니고 뭐로 볼 수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로지 이 칠판에 보이는 이 평면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라는 얘기는 다 이 칠판에 포함되어 있는 평면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만 가지고는 칠판이라는 평면 하나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평행한 두 직선을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평면 하나, 직선 하나.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아닌 나머지 한 점을 지나는 나란한 직선 하나 그리면 이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번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저 1번을 가지고 계속 돌려쓰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만 바꿔놓고 써서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 저 요소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맨 끝에 있는 142번 CG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직선과 EF는 꼬인 위치입니까? EF가 어디 있냐면 여기죠. EF. 얘네들은 만나지 않나요? 네. 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평행하지도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관계죠. 얘네들 만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이 관계를 뭐라 부르냐면 꼬인이치라고 말한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낼 수 있어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다음 11-4번 문제. 얘도 그래요. 빠르게 봅시다. 이제 설명 좀 나머지 생략하고. 직선과 평면의 평행 관계인데 이렇게 기호 있죠. 이게 기호예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해. 이런 평면이 있어, 바닥에. 근데 내가 이게 직선을 해서 이렇게 떠올려, 이렇게. 직선에 포함됐던, 그러니까 평면에 포함된 직선을 그대로 모든 점을 위로 평행하게 이동시켜요. 그러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은 평행 관계죠. 근데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평행하다는 말을 앞으로 기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짝대기 두 개를 옆으로 눕혀서. 평행하다. 이렇게 쓰면 너무 이게 숫자 1차는 보이잖아. 그래서 옆으로 살짝 눕혀요. 1차는 보이지 말라고. 평행하다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공간과 직선의 위치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행하게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뚫고 나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릴 수도 있어요. 됐나요?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충분히 위치 관계 이해되죠? 우리 일상생활 많이 쓰는 위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중요한데 수직 관계. 만약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려면 그 직선이 직선이 평면과 만나는 교점에서 이 평면에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선은 전부 다 수직 관계가 됩니다. 이 뜻이에요. 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네가 선생님 여기다 직선 하나 이 평면에 꽂을 거야. 꽂았어. 근데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선생님이 이 직선을 뒤로 이렇게 살짝만 뒤로 눕혀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 본다면 이 직선과 평면은 여전히 수직 관계죠. 근데 옆에서 와서 보면 이게 수직이 아니거든. 각도가 수직이 아니에요. 결론은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직선을 평면에 내려 꽂고 그 만나는 교점에서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직선과 기존에 있는 직선이 수직이야.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 다른 데를 잡아보는 거예요. 만나는 교점에서 다른 직선을 그어봤더니 얘랑도 수직이야. 또 얘랑도 수직이에요. 이렇게 되면 직선이 평면에 수직하다 말하는데 무한히 다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딱 몇 개만 그리냐면 2개만 그립니다. 직선이 평면에 수직합니까를 확인하려면 만나는 교점에서 평면에 놓이는 다른 직선을 하나 그어봐요. 얘가 수직을 만나는지 확인해. 또 다른 직선을 하나 그어봐. 또 얘랑도 수직을 만나. 그러면 이 직선은 평면에 수직하다고 말하게 되고 기호는 똑같이 이겁니다. 직선이 평면에 수직합니다라는 저 기호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은 나잖아요. 이 점에서 직선까지 내리는 이 거리는 그 수선의 발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앞쪽에서 비슷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추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뒤에 공간과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이번에는 평면이죠. 평면끼리 위치 관계예요. 보시면 첫 번째, 평면과 평면은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는 게, 평면과 평면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 이렇게 만나는 관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없죠? 왜 없어요? 아까 말한 이 평면이 크기나 모양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지지 않죠.
무한히 커져.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커지기 때문에 한 점에서 절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커지니까 만나는 교점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 교점을 이어보다 보니까 이것도 직선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수히 긴 직선과 직선에서 두 평면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지금처럼 직선에서 교선을 만드는 관계, 아니면 평면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 아니면 아예 두 평면이 평행한 관계. 지금 우리 강의실에도 있잖아요. 위에 있는 천장과 아래에 있는 바닥은 평행 관계죠. 이 바닥과 또 다른 바닥 밑에 깔아. 그럼 그건 일치 관계가 돼요. 평면에 또 다시 평면이 놓이게 되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교선이 만나는 관계는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이 벽과 위에 보이는 천장은 이렇게 뭘 만드냐면 교선을 만드는 뜻이에요. 그렇죠? 입체 동일 때는 저 교선이 겨우 나중에 모서리가 되긴 하겠지만 이 평면이 무한히 크다 본다면 저 교선도 무한히 길어지기 때문에 두 평면이 만날 때는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교선을 발생한다. 직선을 발생한다. 이해되나요? 그 평면과 평면이 수직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평면 수직하려면 평면에 포함된 직선과 그 점에서 다른 평면에 포함된 직선을 그렸을 때 얘네가 수직이야. 그러면 두 평면은 수직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예요. 앞쪽에 보이는 이 벽면과 바닥에 보이는 이 바닥이 수직합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당연히 봐도 수직하잖아요. 네. 앞에 보이는 벽면과 바닥은 당연히 수직하잖아? 근데 그 수직이란 말이 이 평면에 보이는 저 직선과 이 바닥에 보이는 이 직선이 잘 보시면 90도로 만나요. 그럼 두 평면은 수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자, 과제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게 다음 주 과제잖아? 일주 후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푸시면 되냐면 여기 끝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네, 이게 과제예요. 이쪽까지요? 여기까지. 217번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쉬워요. 어렵지 않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잘 가. 행복해. 행복해. 나를 잊지마. 선생님, 오늘 또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눈에서 되게 빛이 나요. 네. 저 목요일에 또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네? 목요일에 또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아니, 하지 마. 남자가 왜 보고 싶어요? 하지 마. 여자를 보고 싶어야지. 저 이제 여자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여자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녀에게 되었기 때문에. 아, 아픔이 있었구나, 또. 그 사이에 민준이가. 아픔이 아니라 그냥 차였어요? 왜요, 저는? 이제 요즘 나이에 여자 90%들은 다 싸가지 없어. 야, 그렇게 말하면 남자는 싸가지 있냐? 좀. 그래서 그건 좀